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집중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을 다뤘는데 편파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편견 없이 들어달라는 MC 김상중의 당부와 달리 피프티피프티를 이미 약자로 규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뼈 아픕니다. 그 알에 대한 대중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그 반대급부로 반발도 거셉니다. 21일 기준 그 알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2,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줄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알이 이번 논란을 취재한다고 밝혔을 때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타 매체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알이 피프티피프티를 움직인 외부 세력으로 지목받은 안성을 덕유표 대표와 멤버 혹은 그 부모들을 카메라 앞에 앉힐 것이라 대중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를 향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돌릴 한 방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습니다. 안 대표는 치아가 아프다며 인터뷰를 회피했고 제대로 된 서면 인터뷰마저 거부했습니다. 그의 대리인이자 덕이버스를 대표해 카메라 앞에 앉은 백모 이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작진조차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대묻게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덕이버스 측은 그들을 둘러싼 현재 논란을 고려할 때 제작진의 취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데다가 기존의 자기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멤버들에 대해서 제작진이 인터뷰를 강권할 수 없었다는 식의 뉘앙스로 일관하는 것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속 빈 강정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들의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피프티피프티를 피해자라 보며 그들에게 동정을 호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본령을 망각한 구성입니다. 이번 그 아래는 재연 장면이 다수 담겼습니다. 그중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재연 장면은 도박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국가대표급 K-팝 그룹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작 K-팝 시장을 도박판에 비유한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쟁점 누락을 차치하더라도 K 콘텐츠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 문화와 산업 자체를 그리고 그들의 노력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K-팝 산업의 날개를 꺾어 버렸습니다. 피프티피프티를 피해자로 포장하기 위해 아이돌 산업을 도박에 빗대는가 하면 K-팝 중심에 있는 아이돌과 관련된 이들의 노력을 단순히 운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노력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매도했습니다. K-팝의 성공은 기적이나 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기획과 전략으로 가능했습니다.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이돌 산업의 명과 암은 분명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K-팝과 아이돌 산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날 인터뷰에 참여한 한 평론가는 약간은 도박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만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용인 가능한 수준입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실제 살아남는 K-팝 그룹은 손에 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알이 K-팝 시장을 바라보는 온도는 평론가의 발언과는 달랐습니다. K-팝 시장은 도박판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연을 자주 사용하며 제작자들을 도박꾼 취급하는 듯한 연출에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K-팝 스타들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도박판 위에 놓은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인터뷰에 응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는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멤버와 그 가족들이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방적 주장만 난무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카메라 앞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한 멤버의 부모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 대해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다.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돌아가지는 않는다면서도 자세히 밝힐 날이 있을 것이라며 그 주장의 배경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전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전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항상 참석했다는 증언과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제작진이 어트랙트의 확인 절차 한 번만 거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익명 관계자 주장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물론 그 알의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큐피드의 데모곡을 구해 발표곡과 비교했고 안 대표가 단어 단 3개를 바꾸고 저작권자임을 주장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피프티피프티가 문제 삼은 선급금 관련해서도 이건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고
아티스트가 전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러 전문가들의 멘트를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의 핵심은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 분신청의 타당성 여부와 이를 문제를 제기한 진짜 그 배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작진의 검증은 분명 부족했습니다. 그알는 방송 말미 피프티피프티가 제작진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알이 시사 프로그램의 본분을 다하려 했다면 이런 감성팔이는 지양했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 그들이 주장하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루머가 무엇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알리고 싶다는 저희의 진심을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알는 멤버들을 둘러싼 어른들 대부분이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주변이들이 멤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이었죠. 연예계 논란을 취재하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또한 그알 방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먼저 그는 갑자기 나타난 어트랙트 내부 고발자는 누구고 아무것도 모르는 팬은 왜 방송에 나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B이사의 말도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나면 엠바고가 풀린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알은 엠바고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거다. 엠바고는 수십 명의 기사, 매체가 핵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한에 제한을 두는 거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풀어야 한다. 피프티 관련해서는 엠바고 자체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버는 연습생들은 항상 의리냐? 아이돌은 의리냐라며 빚 얘기와 관련 소속사가 아이돌에게 투자한 돈은 멤버들이 갚아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멤버들이 소속사를 나가는 순간 멤버들은 그 빚과 아무 상관이 없다. 빚은 오로지 소속사가 갚아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아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나온 것이 없다. 대중들이 보기에는 60억의 빚을 평생 같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다. 소속사 계약이 끝나면 멤버들의 빚은 사라지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어트랙트 내부 고발자가 월말 평가에 전홍준 대표가 단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더라라며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 대표는 2달에 한 번 있는 월말 평가에 모두 참가했다. 화가 나는 건 어트랙트 측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가 직접 찍은 멤버들의 월말 평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에는 피프티 멤버인 시호, 세나와 연습생이 등장해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 자막에는 21, 06, 29 피프티 월말 평가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 출연한 B이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꼬집었는데요. 그는 B이사가 50을 소속사에서 가져가고 저작권자는 1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 제가 알기론 소속사는 44%를 가져가긴 한다. 예를 들어 100억을 벌면 소속사가 50억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거기서 투자비를 제외하고 멤버들과 7대3으로 배분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투자비 회수를 안 하나 땅 파서 장사하나라고 황당해했습니다. 그 아래서 멤버들이 CCTV 감시 및 다이어트 강요에 대해 고충을 털어놓은 것에 대해 유튜버는 내용 증명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어트랙트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확인하지 않았다.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멤버 아란의 담낭염은 수술 없이 약물 치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가 아란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게 수술을 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어트 강요에 대해서는 멤버들의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의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 해지 사항인데 왜 내용 증명에는 안 넣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버는 멤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처럼 나왔다라면서 핵심적인 내용인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다. 피프티 상표권 등록은 대체 누가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한 연예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 아래서 멤버 가족 측이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어트랙트 측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당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음식을 버린 사람은 더기버스의 백모 씨이며 당시 피프티 멤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팩트체크가 더 진행돼야 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멤버들에게 막대한 것 어트랙트 측이 아닌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더기버스 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그 알는 한쪽의 이야기만 그대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 알이 의도를 갖고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알는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결과물의 수준에 대중이 실망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누가 봐도 피프티 멤버들 측의 잘못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 그 알이 편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그 알이 피프티 멤버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아이돌 트레이너로 알려진 유튜버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또 다른 그룹 오메가X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SBS는 피프티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이돌 템퍼링 사태에 SBS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에 오메가X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메가X의 현 소속사 측은 당사는 영상에 등장하는 오메가X의 전 매니저 관련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와 진위 확인을 마친 후 언론 보도 당시 사건 기록 전체를 확인한 결과 전 소속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임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오메가X 멤버들의 백스테이지와 스케줄 현장, 숙소 및 스텝, 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모두 거짓이며 온전히 멤버들을 향한 비방의 의도로 꾸며진 주장임을 알려드린다라며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소속사는 전 소속사와 의혹을 제기한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형사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아래 피프티 방송부는 쉽사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그동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편파적이고 엉망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중립적일 거라는 말만 해놓고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았고 감성팔이 가득한 방송이었다. 멤버 측한테서 돈 받은 거 아니냐. 이제 그 알 못 믿겠다.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만 봐도 알텐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각본 짜고 끼워 맞추기 한 느낌이었다. 최악이다. 공정할 거라 믿었는데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방송일 뿐이었다. 방송 이렇게 만든 게 SBS가 오마게X 템퍼링 직접 관여한 적 있어서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진짜면 너무 혐오스럽다 등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이번 그 알 방송에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방송에서 그 알과 누락한 부분으로 안 대표 학력 위조 논란, 멤버 가족 측 상표권 출하 논란, 안 대표 삼촌 제보 내용, 멤버 가족 측이 문제 삼는 건강, 케어에 대해 타 그룹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비교, 스웨덴 작곡가 사인 대필 등 권한 대행 관련 팩트체크, 공개된 녹취록 등을 꼽았습니다. 진정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알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의 주장대로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덮고자 함이었을까요? 이번 기회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방송사들의 편파 보도가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